화장품 종주국 프랑스를 턱 밑까지 따라붙으면서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샤넬 디올의 나라 프랑스를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가성비로 사는 게 아니라 럭셔리로 산다는 증거네요. 맞습니다. 최근 해외 주요 매체들도 도대체 한국인들은 얼굴에 무슨 짓을 하길래 다들 광이 나냐면서 K뷰티와 한국 스킨케어 루틴을 따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K컬처 타임즈에서는 달팽이 점액에서 지수로 진화한 K뷰티의 무서운 전략, 그리고 요즘 거론되는 미국발 최대 15% 관세 리스크를 뚫어낼 비책까지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K컬처 타임즈 채널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채널 성장을 도와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예전 K뷰티 하면 달팽이 크림이나 마스크팩 같은 신박한 성분 맛집이었잖아요. 이제 달팽이는 은퇴할 때가 됐죠. 2026년 지금은 PDRN, 연어 DNA, 엑소좀, 그리고 AI 맞춤형 스킨케어의 시대입니다. 예전엔 싸고 좋다였다면 이제는 과학적이고 럭셔리하다로 브랜드 체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체급을 결정적으로 올린 게 바로 블랙핑크 지수 아니겠습니까? 디올이 지수를 선택한 건 신의 한 수였죠. 제니가 힙함의 대명사라면 지수는 클래식한 품격의 아이콘입니다. 디올의 스킨케어, 안티에이징 라인, 예를 들어 캡처 토탈 같은 제품들 위에 지수의 얼굴이 얹히는 순간 이건 단순한 아이돌 굿즈가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피부 교과서가 된 겁니다. 게다가 지수는 단순 뷰티 모델이 아니라 디올 패션과 뷰티를 동시에 대표하는 글로벌 앰버서더이죠. 그렇죠. 파리 패션위크마다 디올쇼의 메인 프론트로우를 책임지고 있고 해외 패션, 뷰티 기사와 SNS에선 휴먼 디올, 디올 프린세스라는 별칭이 따라붙어요. 프랑시 럭셔리하우스가 공식 캠페인에서 강조하는 키워드도 모던한 여성성과 클래식한 우아함인데 해외 팬들 반응을 보면 바로 이 지수의 이미지와 정확히 겹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이미지가 아시아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 미국 팬 커뮤니티를 보면 과한 섹시함이나 반항적인 콘셉트보다 단정하고 세련된 일상에서 따라 입을 수 있는 럭셔리의 레퍼런스로 지수를 언급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올 입장에서는 한국,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인 소비층에게도 부담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거의 교과서적인 얼굴을 손에 넣은 셈이죠. 신기한 게 제 주변 50대 언니들도 지수가 쓴 거라면 믿고 써볼만 하다라고 해요. 아이돌인데 어떻게 중장년층까지 저항 없이 스며든 걸까요? 지수의 이미지는 반항이 아니라 정돈된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10대에겐 멋진 언니, 50대에겐 품격 있는 뮤즈. 이렇게 세대를 총합하는 IP는 마케팅에서 가장 비싼 카드예요. 해외에서도 딸은 무대 위 지수를, 엄마는 디올 캠페인 속 지수를 좋아한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세대를 가로지르는 럭셔리 IP의 교과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블랙핑크 팬덤 분석을 보면 지수 관련 디올 캠페인 컨텐츠는 20대만이 아니라 30, 40대 여성 커뮤니티, 직장인 엄마 타겟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넓게 공유됩니다.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 미주 지역에서도 결혼식,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날 참고하는 메이크업으로 지수룩이 언급되는 패턴이 반복되고요.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소비 행동과 직접 연결된 참고서 이미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하, 그래서 요즘 백화점 디올 매장에 가면 엄마랑 딸이 사이좋게 지수 립스틱을 고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럭셔리 브랜드는 누가 가장 예쁜가가 아니라 누가 전 세대의 신뢰를 받는가로 승부를 보는데 지수는 그 정점에 서 있죠. 한국 K뷰티 기업 입장에선 우리 브랜드에 맞는 지수형 IP가 누구인가를 찾는 게 2026년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 중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뉴스가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최대 15% 수준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K뷰티 위기 아닌가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런 관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만 하던 브랜드들은 우수수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하지만 지수와 결합한 럭셔리 브랜드는 다릅니다. 비싸져도 팬들은 계속 산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격 탄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지수가 쓰는 립스틱이 몇천 원, 몇만 원 올랐다고 안 산다? 팬덤 소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오히려 관세 장벽은 어설픈 브랜드를 걸러내는 필터가 될 겁니다. 지수라는 강력한 럭셔리 방역을 가진 브랜드에게는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죠. 첫째, 가성비의 종말. 이제는 성분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럭셔리 서사를 파는 시대입니다. 둘째, 세대를 잇는 IP. 지수처럼 10대부터 60대까지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클래식한 얼굴이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셋째,
팬덤이 방패다. 관세 리스크 같은 외부 풍파를 이겨내는 유일한 힘은 강력한 팬덤의 충성도에서 나옵니다. 결국 지수는 단순히 디올의 모델이 아니라 K뷰티가 전 세계 1위로 가기 위한 성장 엔진이었네요. 여러분의 화장대 위에는 어떤 브랜드가 놓여 있나요? 최대 15% 관세가 붙어도 포기 못할 최여의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해에도 K뷰티의 기분 좋은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컬처 타임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채널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